성공한 전업 투자자의 성공 노하우. 저 또한 자신감으로 주식에 뛰어들었었지만 확실한 노하우 없이 자신감으로만 뛰어들었다가 깡통을 2번이나 찼었습니다. 그러나 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분명 실력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회에서도 똑같은 미천으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 역시 자금이 유통되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매매 방법과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바다입니다. 매우 다양한 생물체들이 바다라는 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각자의 생존 방식과 삶 자체는 다릅니다. 주식시장 또한 매우 큰 거대한 공간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래하는 곳이며 각자의 거래 방식이나 패턴이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자금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곳이기에 그 실력차가 현저하고 따라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가 아주 중요한 거래시장에서 자신을 컨트롤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면 한 번에 크게 손실을 볼 일은 없습니다. 기계적인 매매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분할 매수와 손절매만 잘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두 가지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정석이며 모든 사람들이 숙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단련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루 1%만 수익을 올려도 한 달이면 20%가 넘습니다. 한 달에 20%를 벌 수 있는 투자시장은 주식시장 외에는 없습니다. 하루 1% 수익은 주식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1%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수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 시 더 큰 손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1% 수익에 만족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실력의 문제이지요. 자신이 실력 이상으로 수익을 탐내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목표로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에서의 경험은 시간이 갈수록 실력으로 쌓여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경험이 실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동안 헛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게 없는 것이지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매매 습관을 버리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날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만들기 위해 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는 매매법 하나만 있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지요. 저 또한 자신 있는 매매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매매를 많이 한 결과 많은 손실을 입기도 하였지요. 안정적인 매매를 했다면 결코 크게 손실을 입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만들어간다면 반드시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해야 실전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다소 개인적일 수 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에 관한 많은 책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강의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책이나 강의를 열심히 본다고 수익률과 직결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책들과 강의가 도움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지요. 정말 잘 짜여진 완성도 높은 유익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더욱 많습니다. 주식 실전에 있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낱말들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 손절매, 분할 매수 등 실전에서 최대한 위험을 낮추고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일종의 원칙들이지요. 학창시절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한 번 배운 건 꼭 기억하려고 하고 명심하려 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곧 배운 것을 명심하여 시험을 통해 인정받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만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험을 통해 드러나야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고 실전에서 주식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아는 것이 적다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하는 내에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분할 매수, 저점 매수, 손절매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실전에서 명심하고 제대로 투자 원칙을 지켰는가 되돌아보면 부끄러우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실전에서 매매를 하기 전에 투자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운 것을 명심하지 못하고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비율로 맞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많은 옷이 판매되지만 자신의 치수에 맞지 않는다면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옷을 맞춰 입는다는 것이 되겠지요. 많은 매매 기법이 존재한들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고수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전에서 똑같이 한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땐 남을 따라하기보단 자신이 직접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매매부턴 무슨 일이 있어도 분할 매수를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격 매수는 금물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정한 퍼센티지 안에서 손절매를 꼭 한다는 생각을 명심하시어 매매에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인내와 타이밍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손절매란 매매에서 자신이 허락하는 손실의 최대 허용치입니다. 손절의 중요함은 모두가 알고 손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각은 손절에 가 있으나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손절을 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오를 거란 기대감과 추측, 다른 하나는 손실에 대한 아까움입니다. 손절은 말 그대로 손실을 잘라낸다는 뜻이지요. 더 이상 하락하기 전에 그것으로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서 물이 흐르도록 놔두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손절엔 추후 상승의 기대나 추측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그 기대는 매수한 후 기다린 시간과 하락에 대한 실망이 주는 동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추측은 기대 심리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지요. 심리가 판단에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손절이 아주 중요하지요. 손절 실패로 인해 하락 중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면 기회 손실과 시간, 더불어 자금 손실이 더 커집니다. 주식시장은 주 5일입니다. 게다가 공휴일도 쉬지요. 무려 한 달 중 30% 정도를 쉽니다. 그러니 시장이 열리는 날은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다음 장을 위해서도 손절은 필요합니다. 주식 매매에서 매수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더욱 이미 하루치의 수익을 낸 이유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지요. 이미 목표 수익을 달성하고 나면 거기에 고무되어 긴장이 떨어지고 인내가 약해져 선뜻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를 할 종목을 살필 땐 서두르면 안 되지요. 매매에 실패한 종목이 있다면 나중에 분명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주식은 시간대도 무척 중요합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간대와 보합해서 서로 밀고 당길 때, 그리고 매도 시간대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지요. 첫 매매에 성공했으나 두세 번 매매에서 실패한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첫 매매 이후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매수하려는 종목의 수급의 상태를 보고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를 파악하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파악해야 하지요. 즉, 매수를 할 땐 그만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자신이 매수하는 시간대가 성공 확률이 높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매수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중함 없이 매수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신 있는 매매라면 매수와 매도 모두 신중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엔 손절까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을 때 거기에 고무되어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차라리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거나 관망한 후 결정적인 찬스를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할 땐 신중하게, 매도할 땐 기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차트가 주는 의미 및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주가의 변화와 수급 상황, 현재 주가의 위치 등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매매 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혹자는 차트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들 중에도 차트는 보지 않고 호가창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차트를 보지 않는 경우에도 주가의 변동에 큰 역할을 하는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고점과 저점, 수급 상황을 체크해가며 매매를 합니다. 차트를 이용하는 경우엔 더 손쉽게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차트가 후행성이라 실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수들 중에도 의견의 차이가 대립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건 차트는 후행성임과 동시에 선행성을 띠고 있습니다.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급등주나 상한가를 칠 종목들은 차트로 미리 잡아낼 수가 있지요. 주가의 변동이 어느 한쪽으로 강하지 않을 경우엔 애매할 수도 있지만 급등주의 경우는 주가의 방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차트에 나타나게 되며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으나 매일 그 같은 패턴에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하루에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차트가 그만큼 중요하며 차트의 세계는 심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매수와 매도 시기는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강력한 매수세 이후 갑자기 매수세가 끊기며 하락하면서 긴 시간 매물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당분간 상승시킬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세력은 무분별하게 주가를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붙었을 경우 개인 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차트상 누가 보더라도 상승세가 예상되는 지점이라면 음봉으로 속임수를 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각 세력마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매매하는 종목의 주세력의 스타일이 어떠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단타이익 실현 세력이 붙은 종목은 저점이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세력의 경우도 중기적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봉을 참고하시면 주 단위의 주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실전에서 분차트 이평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여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일단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압도적인 매도세를 기록하는 창구가 있을 시에도 일단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와 매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급의 과열 및 침체의 체크입니다. 즉 과매수와 개매도 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주가를 단기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바로 수급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등주나 호재에 의한 강한 매수세가 접근하는 경우엔 차트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차트는 본 역할을 합니다. 과매수와 과매도의 체크는 차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이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은 매매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꼭 실전에서 과수급의 여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차트는 보통 세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세력이 움직일 길목을 파악하는 것이 수익의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차트를 통해 세력의 패턴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물론 다양한 세력들이 항상 같은 패턴일 수는 없지만 차트 완성에는 어느 정도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깨지 않는 경우가 깨는 경우보다는 많지요. 실전에서 세력에 이길 수 있는 건 개인의 단합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단합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호재 공시나 뉴스로 인한 강한 매수세이지요. 이땐 세력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이 세력에 당할 수 없는 이유는 세력은 단합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단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요인 즉 호재에 의한 강매일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테마를 형성하고 주가를 급격히 변동시키는 주요 원인 또한 세력입니다. 차트를 통해 테마주의 상승의 길목을 파악하고 있다면 세력이 올릴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엔 다양한 기법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더욱 분석해보며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기판 주식시장에서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첫 번째, 아침에 장시작 후 시가 반등이 순식간에 오르는 종목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시가 3% 갭 상승 그리고 5분 만에 신속하게 급등시켜 전일비 주가는 12%까지 급등시켜버립니다. 그래야만 끌어올리는데 돈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기 주식 속임수로 하루 종일 매도해버립니다. 윗꼬리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평상시 5배 이상 터집니다. 아침 일찍 신속하게 끌어올리는 종목에 속임수가 많아서 한번 당하면 계좌가 크게 깨집니다. 거래량으로 말하자면 적은 거래량을 올려놓고 하루 종일 매도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져나오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시세가 나오려면 순식간에 올리지 않고 최근 거래량보다 상승 시 거래량이 폭발해야 시세가 나옵니다. 두 번째, 속임수.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쓰는 속임수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주식 중에 저가 주식 한두 종목을 급등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화장품 대장주 팔기 위해 저가주 화장품주로 개미들을 꼬신 겁니다. 같은 화장품주들로 한두 종목이 급등하는데
다른 화장품주들 반등하겠지 하는 심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개미들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대형주들도 테마주처럼 움직입니다. 개미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 종목이 급등하면 해당 업종 다른 종목으로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두 종목만 급등시키고 나머지 종목들이 음봉이라면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속임수. 외국인 수급을 믿지 마라. 장 마감 후 종목별 수급을 체크해서 투자하는 분이 요즘은 많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네 하고 들이대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는 가짜 외국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목을 팔아먹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매수로 해놓고 개미들을 꼬셔서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것은 가짜 사기성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중거래원 차트에서도 진짜 기관이나 외국인 세력은 올리는 종목에 외국인이 산다, 기관이 산다 표시하지 않고 올립니다.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것입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매수원 거래창구 1위가 키움증권으로 나오면 매수를 삼가하세요. 이건 개미들이 사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속임수. 리포트를 이용한 속임수입니다. 종목별 증권사 리포트가 수시로 나옵니다. 개중에는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해당 종목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고객을 위해 해당 애널리스트가 자원봉사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리포트로 추천해서 개미들 꼬셔서 기관 외인 팔아먹기 위함입니다. 좋은 리포트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라 개사기지요. 굴리포트에도 음봉이면 매도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속임수. 장중 뉴스로 개미들 꼬셔먹기. 장중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조금 있으면 뉴스에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미가 오른 상태에서 매수하기 시작하면 급락이 나옵니다. 사전에 뉴스, 기자도 짜고 이미 다 준비하고 매수해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급등시키고 뉴스를 터뜨리고 개미들 꼬셔서 먹기 위함입니다. 사기도 개사기. 그런 기자 걸리면 죽여야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기를 피해야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난 이러지 말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돈 잃고 건강 잃고 주식시장을 원망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진 계속 뒷목이 뻣뻣해지는 게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피던 담배도 끊고 꾹 참고 영원히 참는 거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하루 종일 들여다 보던 주식 시세도 안 쳐다보고 그냥 가지고 있던 것 모두 홀딩한 채로 잠시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에 돌아와 보니 사람들의 푸념소리들 주식하지 마시오 주식하면 패가 망신하오.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찾기 힘듭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매수한 주식이 오르면 흐뭇해져서 마치 꿀단지 숨겨놓은 듯 기뻐하며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의시됩니다. 누가 왜 그러냐고 물어볼 양이면 요즘 주식 좀 투자한 게 괜찮네. 그리고 초보이기 때문에 겪는 손실에 물타고 또 물타고 손실 만회하려고 이런 기법 저런 기법 기웃기웃거리고 결국 상 따았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미수치고 깡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란 주식은 하지 마라 이런 결론입니다. 미수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 공시 뜬 거 보고 매매하지 않았는가? 누가 좋다고 해서 사지 않았는가? 삼성전자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무거워서 안 간다고 쳐다보지도 않았는가? 한 종목 몰빵하지는 않는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그러지 않는가? 정말 짧은 순간에 뭐에 홀린 듯 돈을 쏟아붓고 시장에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출두 명령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시장에 뛰어들었기에 너무 빨리 터무니없는 목표점을 잡았기에 다치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과정들을 다 해봤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나아진 점은 크게 잃지도 크게 벌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시장은 나에게 더 많은 수업료를 원하나 봅니다. 나의 젊음과 돈을 모두들 수익 내서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주식 고수도 단타 치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남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월등히 많이 알고 정말 잘했던 안경 쓴 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혼자만 잘난 양 말을 주도하고
실제로 이론과 경험에서 누구보다 많이 알았지요. 내가 만난 사람들 중 최고였으며 주식 관련 책의 잘못된 이론도 객관적 자료로 증빙하며 지적할 정도로 해박하였습니다. 단연 이 분야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이론과 경험은 인정합니다. 차트, 가치주, 단타 매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등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열변을 토하기 일쑤였죠. 증권사 주최 수익률 대회에 나가 1등 한 번, 2등 한 번도 한 적이 있으니까 아닌 것도 믿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프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이날 역시 이 안경 쓴 고수가 말을 주도하고 혼자 돈을 다 번 양 자긍심에 넘쳐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날도 맥주값이 10여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면 돈도 많이 벌겠다. 한 번은 살 줄 알았는데 이날 역시 계산할 때는 뒷 꽁무니를 빼더군요. 하는 수 없이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이 앉은 죄로 내가 지불하고 나와 고수와 단둘이 스탠드바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이 안경 쓴 고수님은 나에게 수익률 대회 입상 경력 등 지 자랑을 화려하게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2시간 정도 지나서 갈 때가 되었는데 아가씨에게 얼마냐고 묻더니 7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 술값도 내가 내주기를 바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멈칫멈칫 거리더니 30분만 더 있다가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두 사람은 술이 좀 취한 상태였죠. 잠시 조용함이 흐르고 이 안경님이 약간 충혈된 눈으로 좀 어눌하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는 그동안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벌어놓은 돈 10억 정도를 거의 다 까먹고 지금은 몇 천만 원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가까운 안경 고수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 말은 사실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사람 앞에서 했던 말은 무엇냐고 했더니 남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 있냐고 하면서 주식은 이론대로만 결코 되지 않으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더라고요. 영원한 챔피언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영원한 고수는 존재할 수 없음 알았고 어쩔 수 없이 2차도 내가 내게 되었습니다. 단타 매매 하기 전에는 분명한 고수였는데 보다 더 빠른 승부를 보려고 단타 매매, 즉 데이트레이딩 매매에 발을 들여놓고는 결국은 갈 때까지 가고 말더라고요. 이 안경님이 했던 말 중 가장 인상 깊게 와 닿는 말은 절대 단타 매매 데이트레이딩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탐대실로 적게 여러 번 먹고 크게 한 번씩 깨지기를 반복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수렴됨을 단연에 걸쳐 경험한 사람입니다. 단타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주식 카페나 주식 사이트 게시판에 매매 내역 캡처해가며 돈 번 거 자랑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안경님이 과거에 단타 매매를 해서 수익낸 매매 내역 올린 적이 있는데 깨졌을 때는 안 올리고 먹었을 때만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댓글 달아 존경을 표하길래 으쓱해서 그랬답니다. 자, 여러분에게 왕년에 잘 나가던 고수로부터 얻은 가장 핵심적이고 간접 경험을 겪으신 겁니다. 직접 경험하여 그동안 모은 돈 잃고 대출 받아가며 인생 망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당근 없겠죠? 주식 카페나 주식 게시판에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마세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였습니다.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은 말이 없으니까요. 트레이딩의 실체는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지식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고 스스로 체득해야 하는 부분이 큽니다. 똑같은 지식을 가르쳐줘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모종의 재능이나 자질로 귀결되는데 그건 지능이라기보다는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매매 지식이 없다면 실천할 지침도 없기 때문에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언어를 빌려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내가 답답하게 느끼는 건 사람들이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보다는 현상의 표면적인 성질에 더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기법을 물어오지만 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심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시세가 상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피상적이지 않고 깊이 있는 답을 얻고 그것을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 얻은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미가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안의 동파가 물량을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물량이 소신파의 손에 집중될 때 주가는 상승합니다. 이 두리뭉실한 답을 구체적인 응용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술적 용어로 개념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 두 가지 중 적어도 하나가 이루어져야 상승한다고 봅니다. 1. 충분한 가격 조정, 2. 충분한 기간 조정. 이를 기술적 매매에 적용시키면 눌림목 매매가 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시키면 이평선 수렴 후 확장 시 진입하는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평선이 수렴한다는 건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21선에 닿으면 매수합니다. 꽈배기가 만들어지면 매수한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암기합니다. 그 원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정의 폭을 가늠하기 위해 어떤 이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만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상승 추세 속의 조정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내 생각에 이것입니다. 추세는 왜 발생하는가? 많은 책에서 이를 단순히 주가가 관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커다란 추세는 펀더멘털의 변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펀더멘털의 변화는 대개 그 기업이 선점한 유리한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에 추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술적 매매를 옹호하지만 시세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움직인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둘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연히 구분해야 합니다. 펀더멘털의 변화를 예측하려는 시도보다 시세 그 자체에서부터 추세를 예측하는 것이 더 쉽다는 주장과 추세가 펀더멘털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체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지속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업적 특성상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 운동 부족이 되거나 술자리가 많아서 그렇거나 이러한 조건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체중 변화의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체중 변화에 베팅하려는 도박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분석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 쉽게는 그저 체중 변화의 추세를 보고 따라가도 됩니다. 이유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세 추종의 철학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 펀더멘털을 무시하자는 발상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란 결국 기업의 미래를 점치면서 벌이는 예측 게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예측을 하는 가운데 늘 오류가 발생하고 때로는 군중행동과 경매와 같은 매수 매도 경쟁이 발생하면서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술적 매매자에 의한 내재적인 양성 및 음성 피드백이 존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통계적 특성이 반영되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세란 여러 주기의 파동 성분이 중첩된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랜덤 노이즈가 더해집니다. 이게 바로 시세입니다. 메이저들이 펀더멘털의 변화를 예측하는 게임을 하는 이상 주가는 펀더멘털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세는 종목마다 시장마다 고유한 각도로 진행됩니다. 소형주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짧은 시간 안에 2, 3배로 뛸 수 있습니다. 매출도 급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위 시간당 펀더멘털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각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주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2배로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추세의 시작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신생아는 1년 만에 체중이 3배가 되지만 성인은 그렇게 되기 매우 힘듭니다. 예측의 오류에도 오차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효율적으로 변해가면 갈수록 시장은 펀더멘털의 변화를 더욱 잘 포착합니다.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폭도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추세를 형성하는 주가 변화율, 즉 각도가 존재하고 추세 파동에서 각도의 변화는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시세에 노이즈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또한 상위 차트를 우선시해야 함을 뜻합니다. 분봉 차트의 노이즈가 50%라면 일봉 차트에는 30%, 주봉 차트에는 15%, 월봉 차트에는 5에서 10% 정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월봉, 주봉 차트를 보면 노이즈가 걸러진 추세가 한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을 이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가가 일정 기간의 주가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므로 그 기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어도 물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벽은 주가 상승의 큰 걸림돌입니다. 기법을 외우고 그것을 맹신한다면 그 기법이 파괴되었을 때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기법 그 이상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것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말짱 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직접 시장에서 깨지면서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절매는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트레이더라면 필히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추세를 제대로 탔을 때 수익이 불어나도록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기술에 속합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면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서 짧은 수익에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술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훈련을 통해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